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이토 이토루의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그 뒷부분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중요성을 빼앗는 회사는 망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나 잔재주로는 결코 사원들을 움직일 수 없다. 내가 말한 방법은 넉넉한 마음으로 사원들이 즐겁게 일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나온 지혜일 뿐이다. 나는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온천 여행 가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이런 동료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며 이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머리를 쥐어 짜낸 결과 이런 지혜를 얻은 것이지 사원들을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짜낸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방법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이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도입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진심이 담지 않은 방법은 결코 통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능력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회사라면 즐겁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학력과 상관없이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원들은 자신이 즐겁게 일하고 높이 평가받을 수 있으며 약간 떠들썩한 분위기의 회사를 좋아한다. 회사에 즐거운 일이 많으면 우수한 인재가 모이고 고객 역시 이런 회사의 물건을 원한다. 인상을 쓰고 질책하며 물건을 팔아서 실적을 올린 시절은 지나갔다. 사원들은 회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거기다 칭찬까지 받으면 분명 의욕은 배가 되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고객조차 이런 회사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므로 더욱더 망할 리가 없다. 사람을 질타하는 일을 시키는 것보다 얼마나 쉬운 방법인가. 하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자기 중요성을 부여하는 회사라면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자기 중요성을 빼앗는 회사라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 사람은 타인의 중요성을 빼앗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 상사들은 흔히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사들이 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사람들은 사장이란 매우 고독한 자리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장을 보지 못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사 일을 즐기면서 게임처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굳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서까지 실적을 올리지 말자고 결심했다. 마지못해 일을 하면 마음만 가난해지고 결과도 나쁠 수밖에 없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마치면 집에 가서 TV를 보는데 TV 시청보다 훨씬 재미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생각해보자. 사장은 남보다 5배에서 10배나 많은 월급을 받는 만큼 당연히 이 정도는 노력해야 한다. 이익을 못 내는 회사에는 3가지 낭비 요소가 있다.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3가지 낭비 요소로는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더미, 놀고 있는 사원, 넓은 장소를 들 수 있다.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객들은 결코 한가한 곳에서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줄을 서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에서 쇼핑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를 모르고 창고에 재고를 잔뜩 쌓아놓으면 그곳에서 한가한 파동이 솔솔 피어오른다. 그리고 10명만 있으면 충분한 장소에 조금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1명을 더 고용하게 되면 이 1명이 한가한 파동을 만들어낸다. 10명이 할 일을 11명이 하면 능률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일을 나누다 보니 각자 하는 일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한가한 사람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함으로써 옆 사람의 능력까지 떨어뜨린다. 자칫 10명의 작업 능력을 다 떨어뜨릴 수도 있다. 차라리 10명이 할 일을
9명이 하는 편이 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정한 장소 선택도 중요하다. 지방 점포에 가보면 도쿄보다 땅값이 싸기 때문인지 몰라도 내부가 너무 넓어서 손님이 있더라도 한산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한가한 파동이 나온다. 상인들이 장사에 소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일하는 공간을 일하기 편하게만 만들기 때문이다. 한가하게 만드니까 한가한 파동이 솔솔 피어나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장사에도 실패한다. 회사든 라면 가게든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곳은 늘 분주해 보여야 한다. 바쁘게 물건을 만들고 팔리면 또 만드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일이 잘 된다고 단숨에 작업장을 들려 대량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다. 10명 자리밖에 없으면 11명이 앉을 수 있게 고치고, 그래도 줄을 선다면 12명이 앉게 고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늘려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실내 장식비가 많이 든다고 투덜대는데 바로 그 생각이 장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분명히 여러 번 고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지만 아깝다는 생각에 한꺼번에 공간을 넓히면 남는 공간에 한가한 파동이 생겨 손님들이 끊긴다. 지혜가 없어서 돈이 없는 것이다. 돈은 많지만 침체되는 일본의 경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국민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가를 미치고 팔아야 되는 떨이 상품, 둘째는 원가보다 조금 비싸게 파는 상품, 셋째는 제대로 이익을 붙여도 모두 사고 싶어하는 상품이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할지는 어린 애도 다 안다. 당연히 제대로 이익을 붙여도 모두 사고 싶어하는 상품이다. 사람은 엑셀과 브레이크가 반대로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필요한 일에는 돈을 잘 쓰지 않지만 필요 없는 일에는 돈을 쓴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의료와 교육이다. 지금까지 의료비 가운데 90%를 국가가 부담했는데 이를 10% 줄이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의료비는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도 그들은 정작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해외에서 병원에 가려면 엄청난 의료비를 내야 되지만 일본에서는 30%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또 옛날에는 교육열이 요즘처럼 높지 않았어도 돈을 지불하고 교과서를 사야 했지만 현재는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 교육과 의료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도 일본 국민들은 교과서 값은 내지 않으면서 필요 없는 샤넬백이나 명품 옷에는 얼마든지 돈을 지불한다. 즉, 엑셀과 브레이크가 반대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마음을 채워주는 상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마음을 채워주는 상품이란 과연 어떤 상품일까? 바로 비싸고 좋은 상품이거나 싸지만 아주 품절되어 기다려야만 살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상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오해하지 말자. 그저 상식만 뛰어넘을 뿐 일탈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편리한 상품을 기획했다 해도 이를 사용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주위의 저항도 신이 준 선물. 전혀 힘들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뒤에 목표를 정해서 행동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일이다. 물건은 움직이면 마찰이 생기고 공기의 저항도 받게 된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 공기의 저항을 받지만 그렇다고 속도를 늦추지는 않는다.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 오히려 엔진을 더 힘차게 분사하며 속도를 높여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이처럼 비행기는 공기라는 저항이 있기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조종사가 공기 저항이 두려워 속력을 떨어뜨린다면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하고 만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이런 공기 저항 같은 주변 사람들의 험담을 듣지 않으려고 스스로 엔진 속도를 늦추다 결국 속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상승하려면 이런 저항도 필요한 만큼 결코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저항을 받아도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더 힘차게 엔진을 분사시키면 이 저항이 오히려 여러분을 위로 끌어올려준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저항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저항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돌진의 속도를 잃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혼을 풍요롭게 만들어 행동하는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면 이에 저항이라는 마이너스 요인도 생긴다. 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양극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며 반대라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유명한 여가수 마스다 세이코는 팬도 많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질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반대로 자신의 에너지를 더욱 집중해서 질투조차 자신의 힘으로 바꾼 결과 지금처럼 대성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그녀처럼 다른 사람의 질투에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결코 기죽지 말고 계속 속도를 올려라. 반대를 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분발하면 질투의 힘이 여러분을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린다. 반대하는 사람이나 질투는 더 이상 여러분의 적이 아니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군이다. 힘들다거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고 최고의 에너지를 선사할 것이다. 만일 이런 에너지를 얻으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쓴다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긴다. 전기를 예로 들어보자. 전기는 잘 사용하면 난로를 켤 수 있고 TV를 실청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꽃이 튀어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저항이나 질투도 이와 똑같다. 자칫 잘못하면 병이 날 수도 있으며 무서워서 움찔거리면 더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일단 시작했다면 속도를 높여 계속 올라가라.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속하라. 가속도를 붙여 위로 올라가려면 큰 목표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이정표도 몇 개 만들어야 한다. 또 몇 번째 이정표에 도달했다면 쉬지 말고 다음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이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목표와 이정표를 하나씩만 세우며 목표를 달성하면 온천이라도 놀러 가자고 한다. 그러면 모처럼 하늘로 올라간 비행기도 속도를 잃고 만다.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 빨리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즉시 다음 행동에 옮기면 절대로 속도를 잃지 않는다. 오히려 비행기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다음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아진다. 비행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우주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떨어지는 사람은 끝없이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한없이 올라갈 수 있다. 또 혼은 결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현세에서 성공을 했거나 부자가 됐다면 내세에서는 더 부자인 지점에서 인생을 시작한다. 전생에 공주였던 사람은 현세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했지 결코 허름한 곳에서는 살지 않는다. 신은 여러분이 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혼을 더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한 번 수행을 끝낸 혼은 같은 수행을 반복하지 않으며 한 번 위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뿐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만든 것은 떨어지지만 지구처럼 신이 만든 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봐라. 세상이 태어나자마자 이미 부자인 사람도 있지 않은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속도를 올리면 좋은 지혜가 떠오른다. 이를 그대로 행동에 옮기기만 하자. 올바른 사고를 통해 떠오른 지혜에 따라 행동한다면 결코 실패할 리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온천에 가고 싶어하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달려간다면 온천에 가는 것은 물론 차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외제차도 타고 싶다,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 치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는 것을 보지 못했다. 개 중에는 예외적으로 갖고 싶다고 말한 것을 손에 넣은 사람도 있는데 만일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더 좋은 것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큰 목표를 세웠다면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말라. 사람은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긴장하게 되고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겠지만 결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욕구 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에너지가 된다. 이런 시스템은 마치 증기 기관차와 같은 것으로 증기는 일종의 욕구 불만이며 증기를 모으지 않으면 기관차는 달리지 못한다. 이것저것 갖고 싶다고 말을 한다면 이를 통해 증기가 빠져나가 여러분의 에너지도 약해진다. 인간에게는 견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잠을 자는 동안 상념이 목표를 끌어당긴다. 하지만 이것저것 갖고 싶다고 말을 한다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목표를 끌어당기지 못하므로 증기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으로 집중시켜 이를 위대한 원동력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해외여행이나 자동차, 그리고 여자친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마음의 최대 파워를 주려면 여러분은 매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나 타인의 질투심, 욕구 불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을 주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여러분 편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견인의 법칙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를 끌어당길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힘을 기를 수 있을까?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상생활이 긍정적인 말로 흘러넘치며 이것이 여러분의 손과 발, 머리, 혼에 영향을 공급한다. 날씨가 더울 때는 정말 더워서 못 살겠네. 이런 말보다는 날씨가 덥지만 기운이 나는걸? 이렇게 말하는 편이 훨씬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불황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은 불황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가 됐어.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누구나 돈을 벌지만 요즘 같은 불황에는 경기가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불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며 이런 시기야말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때이다. 신에게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라고 마음을 먹으면 서서히 앞이 보이고 긍정적인 말로 마음에 영향을 주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 파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 만일 여러분에게 결혼 상대나 거래처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주저하지 않고 운이 좋은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은 나는 역술가도 아닌데 외관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라고 말하겠지만 외관만으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상은 천, 지, 인으로 구분되는데 천은 머리고 인은 얼굴이며 지는 다리다. 간단하게 말하면
머리에 광채가 없는 사람은 하늘의 가오가, 얼굴에 광채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가오가, 신발에 광이 없는 사람은 조상의 가오가 없는 것이다. 정치가나 사업가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서 광채가 나며 광이 안 나는 더러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출세할 확률이 매우 낮다. 따라서 사람을 볼 때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지, 샤넬 핸드백을 들고 있는지 등 몸에 걸치고 있는 물건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는지, 얼굴에서 광이 나는지, 구두가 깨끗한지를 봐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듯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머리와 얼굴, 구두의 광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업무상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저항을 에너지로 바꾸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타인을 즐겁게 해준다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일까? 아니다. 그래도 문제는 생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는 혼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해결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최고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를 만들라거나 하늘을 날아보라는 등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내 문제는 내가,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다. 또 해결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문제도 하나다. 만약 여러분이 총리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쏟아지겠지만 그것 또한 분명 총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이며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발 밑에 있는 계단은 항상 한 계단이며 보폭보다 조금 높을 뿐이다. 두 번째나 세 번째 계단도 항상 조금 어려울 뿐 하나하나 열심히 올라가면 된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편하고 간단해진다. 만일 그래도 힘들다면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신은 누구도 괴롭히지 않으며 다만 방법을 고치라고 가르쳐줄 뿐이다. 지난해 열심히 일했는데도 올해 더 힘들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지난해 열심히 일했다면 올해는 쉽고 더 행복해져야 한다. 업무 규모가 확대돼서 바빠진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업무가 바쁘면 주변 사람들을 믿고 맡겨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올바르게 행동하면 일도 잘 풀리고 회사도 이익을 올린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회사가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사원 월급은 물론 거래처 대금조차 결제하지 못하지만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사원 월급, 거래처 대금 결제뿐만 아니라 세금도 낼 수 있어 모두 행복감을 느낀다. 문제가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고 극복하겠다고 노력하면 지혜가 생긴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만 생긴다. 신은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만 내주며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편하고 간단하며 성공으로 가는 문이고 또 하나는 고생만 하다가 실패하는 문이다. 이 두 개의 문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절대로 고생하는 문은 선택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는 결코 고생문이 열리지 않는다. 흔히들 사업상 영어를 꼭 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영어를 못한다. 그래서 전혀 고생하지 않는 것은 신께서 영어를 못해도 고생하지 않도록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뜻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넉넉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 나는 단순히 문제를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풀기를 원한다. 단순히 매출을 올리겠다는 욕심에 사원들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면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시 매출도 오르지 않는다. 만약에 억지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회사라면 어떨까? 당연히 일하기 싫지 않겠는가? 하지만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자. 하기 싫은 일을 침략자라고 가정한 뒤 몇 명을 해치우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몇 점을 획득하면 상을 받는지를 계산하며 게임처럼 즐겨라. 그러면 정말 간단하고 즐겁게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법칙을 아는 사람은 행동이 빨라진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다. 오늘 나온 아이디어는 오늘, 내일 나온 아이디어는 내일 즉시 실행해본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 톱니바퀴가 맞물려 잘 돌아간다. 그래서 일은 재미있는 것이다. 이기고 손해보는 것, 지고 득을 보는 것.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배우며 이런 배움이란 자양분으로 영원히 성장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지면 인생이 끝이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물론 내세 이기기 위해 현세에서 잠시 쉬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분한 마음에 나는 역시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세에서도 풀지 못한다. 몇 대에 걸쳐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도 들겠지만 한 번 육체를 잃었다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면 이 또한 괴롭지 않겠는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신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겠는가?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을 모두 받는다면 내세에서는 이 상을 받은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으며 더 엄청난 것을 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세상의 승자는 한 명뿐이기에 패자가 승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어째서 신은 이처럼 수많은 패자를 만들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점은 신은 절대 인간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한없이 주기만 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패자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힌트를 승자에게서 배우라는 것이다. 패자는 승자에게 배움으로써 승자가 될 수 있지만 승자는 배울 사람이 없어 스스로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지고 만다. 사람은 지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이긴 사람은 가르칠 사람이 없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과연 누가 유리한가? 바로 진 사람이다. 따라서 진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며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며 현세에서 주어진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면 내세에서는 더 훌륭한 생을 약속받는다. 그래도 여러분은 한 번 졌다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사장이 사원을 해고할 때 사장이든 총리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성장 과정에서 항상 신의 시험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사장을 보면 처음에는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회사가 성장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주의를 줄 수 있는가? 또 주의를 주었는데도 개선되지 않을 때는 해고할 수 있는가? 이 계단은 단 하나도 생략할 수 없고 해고해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사장이 해고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신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해고당할 때까지 계속 악행을 반복하며 아무리 배려해도 절대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 아무리 애정을 갖고 대해도 정작 본인은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른 채 그저 신의 섭리에 따라 하고 있을 뿐이다. 연어는 자신이 왜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지 모른다. 단지 머리에 그렇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강을 거슬러 올라갈 뿐이다. 쓸모없는 사원은 쓸모없는 짓만 하도록 입력되었기에 해고를 당한 뒤에서야 하나를 배우게 되며 사장도 그 사원을 해고한 후에 하나를 더 배운다. 그런데도 심하게 고민만 하거나 상대방을 괴롭힌다면 서로 힘만 들 뿐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 문제는 쓸모없는 사원을 해고시키는 것이 답이다. 결코 어렵지 않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냐 1년이냐 10년이냐 하는 차이일 뿐이다. 연어가 자라 10년 후에 강으로 돌아와도 대구나 다랑어는 되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계속 나쁜 짓을 반복할 뿐이다. 또 한 단계 더 올라가 남을 키워야 할 때가 되면 기존에 만났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은 파동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만큼 여러분을 찾아오거나 만나는 사람도 달라진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초창기 멤버들은 대부분 1명에서 2명밖에 안 남는다. 현재보다 한 수준 아래였던 시절에 회사가 만들어낸 파동에 따라 모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가 급성장하면 그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남은 한두 명은 사장이 내는 파동에 필사적으로 맞춰가며 자신들을 변화시킨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장이 이들을 부장이나 임원으로 승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상장한 회사의 사장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기존 사원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파동에 따라 모이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자신을 따랐다고 해서 반드시 이들을 승진시킬 필요는 없다. 승진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짐이 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무리하게 짐을 지어주면 그대로 주저앉을 뿐이다. 이것을 진정한 애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여러분이 자네는 할 수 있네 이렇게 격려해도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열심히 단련시키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회사가 급성장할 때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으며 이것이 급성장하는 회사의 장점이면서 단점이다. 1년에 10%씩 성장하는 회사는 본인들도 10%만 성장하면 되므로 전부터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겠지만 5배나 급성장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워진다. 5배가 성장했다는 것은 재무, 고용사원, 업무 모두가 5배씩 늘어났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모두 5배나 늘어난 업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아니다. 따라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속도에 맞추는 사람만이 동참해서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다. 지혜란 잠을 잘 때 불쑥 솟아난다. 대부분 문제를 풀 때 자기 능력 안에서만 지혜를 찾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우주의 중심에는 우주를 운행하는 위대한 힘이 있으며 이 힘과 사람의 마음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컴퓨터 단말기와 같은 존재이며 우주 중심이 컴퓨터 본체이므로 여기에 답이 있다. 컴퓨터에 데이터만 입력시키면 컴퓨터가 저절로 해답을 계산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신의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점만 입력하라.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잠자리에 들면 우주 저편에서 답이 나오므로 이를 실행하면 된다. 사람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자신의 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온천이 없는 마을에서 온천 개발에 성공해서 온천수가 솟았다고 하자. 그러면 대부분 마을에 온천수가 없었는데 나왔다고 생각할 테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온천수가 있었기 때문에 솟아난 것일 뿐이다. 절대로 어제까지 없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는다. 지혜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어떤 지혜가 떠올랐다면 그 지혜는 본래 내재되어 있던 것이며 단지 존재하는 것을 떠올렸을 뿐이다. 땅을 파서 온천이 나온 것도 온천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왔을 뿐이다. 내 말에 공감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내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단지 내 말이 힌트가 되었을 뿐이다. 지혜란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한 지혜라면 여러분도 생각해낼 수 있고 또 전 세계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단순히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든다. 혼의 시대의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처럼 사원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넓은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이 사람은 가르쳐주지만 저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 사람에게는 배우지만 저 사람에게는 배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 좁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우주적인 심리 수행을 통해 아낌없이 지혜를 나눠주고 남의 지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라면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다. 다만 먼저 찾아내 내놓았을 뿐이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법칙을 몰라 사용하지 못했을 뿐 존재하고 있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해서 사용할 뿐이다. 한 사람만 100점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 힘을 합쳐서 100점을 맞도록 하자.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무난하지만 특기가 없고 무언가 특출한 사람은 못하는 것이 있다. 당연한 일이다.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일이 돋보이는 법이다. 신은 선불로 준다. 사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만 한다면 사원보다 몇 배 많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일만 해도 돈을 벌겠지만 이미 그런 시절은 끝났다. 경기가 나빠서 이익을 못 내도 다른 사원들처럼 돈이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경기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다. 가령 50억 원의 매출을 올려 겨우 현상을 유지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반면 업계 수위의 기업은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이 회사는 950억 원을 손해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기가 나빠서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경기가 나빠져도 실제로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있지 않은가? 늘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매출을 늘릴 수가 있다. 진심으로 매출을 늘리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매출이 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 회사는 95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950억 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지혜가 생긴다. 사장이 됐다는 것은 신이 가장 많은 일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만큼 사장이란 자리는 너무 힘들어하고 불평할 틈이 없다. 불평을 중단하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며 열심히 일하라. 신은 언제나 대가를 선불로 준다. 그 금액에 걸맞는 실력이 없다고 해도 일단 준다. 신은 실력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인 뒤 대가를 미리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끌어올렸던 손을 그대로 놓아버린다. 따라서 불평을 중단하고
열심히 자기를 연마하며 지위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도 격차가 적어 최대한 부상을 줄일 수 있다. 신이 손을 놓았을 때 아프다고 느낄 정도면 구제할 여지가 있지만 들떠서 자신을 연마하지 않았다면 막상 신이 손을 놓았을 때는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된다.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진다면 그 뒤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열심히 노력하여 마침내 신이 끌어올린 위치까지 도달한다면 줄기를 두껍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줄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나뭇가지와 잎을 붙여준다. 그야말로 엄청난 상을 준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 돈은 신이 주는 것이다. 아귀같이 벌어서 모은 돈은 사라지지만 신이 준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 돈이라기보다는 점수라고 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 좋은 일인데도 불만을 품었을 때는 80점을 받지만 아주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했군, 이번에는 200점을 더 줘야지 라며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다. 지위가 올라갔다고 해도 결코 그 지위와 재산에 흠뻑 취해서는 안 된다. 중학교만 나와서 현재 많은 재산을 모았더라도 결코 혼자의 힘이 아니다. 혼자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고 자만하기 전에 신에게 감사하자. 주지 않는 자는 빼앗긴다. 사람이 여러 번 다시 태어나는 것은 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며 인간이 사는 목적은 타인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이다. 물론 사랑의 형태는 모두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장은 사원에게 일과 급료로, 사원은 사장에게 노동으로, 회사는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랑을 준다. 이것이 기본 예절이고 타인에게 주지 않고 빼앗기만 한다면 예절 위반이다. 경영자들은 사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는다거나 급여만큼 일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 전에 나는 과연 사원들에게 무엇을 주었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사원 입장에 서서 사장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사장이 사원에게 일과 급여만 준다고 사원들이 즐겁게 일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먹이를 주며 일을 시키는 것은 일종의 사육이다. 단지 이 경우 소나 돼지가 아닌 사원을 사육할 뿐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사원은 사람이기에 먹이만 주면 일을 하는 가축과는 다르다. 이들에게는 다른 것을 주어야 한다. 바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원들도 과연 내가 사장님이 준 일과 급여에 상응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며 주는 것보다 빼앗는 것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사장이 볼 때 열심히 일하지 않고 월급만 축내는 사원이 있다면 그는 일과 급여를 모두 잃은 것이다.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여 풍요로움을 선사하지 못하는 회사는 손님들이 외면해 이익을 빼앗기고 만다. 당연한 일이다. 세상은 모두 도리에 따라 움직인다. 사장, 사원, 고객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저절로 답이 나온다. 사장은 사원에 대한, 사원은 사장에 대한, 회사는 고객에 대한 예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음이 주연이다. 마음과 우주의 신이 있고 그 목소리에 따라 일을 하면 성공을 쟁취한다는 것이 나의 논리다. 다소 엉뚱하다는 느낌도 들겠지만 나와 제자들은 일상적으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나는 전국 각지에 있는 사원들과 만나는 시간조차 부족해 일반인들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책을 쓴다고 썼지만 조금 터무니없다고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우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과거 과학자들은 별과 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최근 들어 우주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인공위성에서 지구로 전파를 내보낼 때 아무것도 없다면 전파가 도달하지 못할 테지만 전파가 도달하는데도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우주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으며 이 에너지는 하나다. 이 유일한 에너지가 단단하게 뭉쳐져 지구가 생겨났다. 인간과 나무도 모두 이 우주 에너지가 변해서 생긴 것이다. 숫자도 하나밖에 없다. 10은 1이 10개에 모여 완성된 숫자이고 원자는 에너지가 몇 겹 둘러싸여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단 하나의 우주 에너지가 있을 뿐이다. 우리의 혼도 하나의 우주 에너지이며 그래서 서로 공감하는 것이다. 다중인격자도 그가 몇 중 인격자든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본래 하나밖에 없다. 단지 다양한 면이 나타날 뿐이며 몇 중 인격자이든 하나의 우주 에너지에서 태어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의 우주 에너지다. 말미잘, 다랑어, 연어도 모두 하나의 우주 에너지다. 따라서 말미잘도 공부하는 편이 좋을 때는 말미잘이 되고 다랑어로 공부하는 편이 좋을 때는 다랑어가 된다. 제각각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한 가지 일, 즉 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일상적으로 사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평범한 사업가는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계속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콧물이 나와 고생했지만 그래도 행복했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 병이 낫지 않는다고 불행하지는 않다. 병자는 그 나름대로 행복해지면 된다. 나는 세간의 상식으로 본다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몸속에 있는 병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대로 계속 행복하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병마도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마음을 다잡고 무에서 시작하라. 하지만 모두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판에 박힌 듯한 대답을 할 것이다. 무에서 시작하라고 하면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만 실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두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단순히 일시적인 위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무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다. 하지만 단순한 위안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몸은 필요하지 않지만 정신이 필요하여 고민한 것만큼 그렇다면 무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단순히 일시적인 위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무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다. 하지만 단순한 위안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몸은 필요하지 않지만 정신이 필요하여 고민하는 것인 만큼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다. 사람에게는 일시적이나마 위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조금 쉬고 난 뒤 신을 믿고 힘든 일을 향해 돌진해 나가자. 때로는 힘든 일만 들어있다고 생각한 상자에서 뜻밖의 보물이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지금까지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오래전에 절판이 된 책입니다. 그래도 사이토 히토리씨 책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기발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유익한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빌려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그가 항상 강조하는
플러스 지향적인 말과 생각,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이의 가슴에 강한 기운과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특히 난 운이 좋은 놈이야 라고 하루에 1000번씩 100일 동안 계속하면 절대 성공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깨달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은 자신이 힘들거나 지쳐있을 때, 주변이 어두워졌을 때 결국 빛을 비추어서 밝은 마음을 가져보자는 뜻일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신의 원래 세웠던 목표를 향해 다시금 뛰게 나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부분에 역자가 사이토 히토리 씨를 직접 만난 부분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이토 히토리의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그 뒷부분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중요성을 빼앗는 회사는 망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나 잔재주로는 결코 사원들을 움직일 수 없다. 내가 말한 방법은 넉넉한 마음으로 사원들이 즐겁게 일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나온 지혜일 뿐이다. 나는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온천 여행 가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이런 동료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며 이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머리를 쥐어 짜낸 결과 이런 지혜를 얻은 것이지, 사원들을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짜낸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방법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이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도입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진심이 담지 않은 방법은 결코 통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능력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회사라면 즐겁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학력과 상관없이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원들은 자신이 즐겁게 일하고 높이 평가받을 수 있으며 약간 떠들썩한 분위기의 회사를 좋아한다. 회사에 즐거운 일이 많으면 우수한 인재가 모이고 고객 역시 이런 회사의 물건을 원한다. 인상을 쓰고 질책하며 물건을 팔아서 실적을 올린 시절은 지나갔다. 사원들은 회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거기다 칭찬까지 받으면 분명 의욕은 배가 되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고객조차 이런 회사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므로 더욱더 망할 리가 없다. 사람을 질타하는 일을 시키는 것보다 얼마나 쉬운 방법인가. 하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자기 중요성을 부여하는 회사라면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자기 중요성을 빼앗는 회사라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 사람은 타인의 중요성을 빼앗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 상사들은 흔히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사들이 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사람들은 사장이란 매우 고독한 자리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장을 보지 못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사 일을 즐기면서 게임처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굳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서까지 실적을 올리지 말자고 결심했다. 마지못해 일을 하면 마음만 가난해지고 결과도 나쁠 수밖에 없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마치면 집에 가서 TV를 보는데 TV 시청보다 훨씬 재미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생각해보자. 사장은 남보다 5배에서 10배나 많은 월급을 받는 만큼 당연히 이 정도는 노력해야 한다. 이익을 못 내는 회사에는 3가지 낭비 요소가 있다.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3가지 낭비 요소로는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더미, 놀고 있는 사원, 넓은 장소를 들 수 있다.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객들은 결코 한가한 곳에서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줄을 서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에서 쇼핑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를 모르고 창고에 재고를 잔뜩 쌓아놓으면 그곳에서 한가한 파동이 솔솔 피어오른다. 그리고 10명만 있으면 충분한 장소에 조금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한 명을 더 고용하게 되면 이 한 명이 한가한 파동을 만들어낸다. 10명이 할 일을 11명이 하면 능률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일을 나누다 보니 각자 하는 일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한가한 사람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함으로써 옆 사람의 능력까지 떨어뜨린다. 자칫 10명의 작업 능력을 다 떨어뜨릴 수도 있다. 차라리 10명이 할 일을 9명이 하는 편이 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정한 장소 선택도 중요하다. 지방 점포에 가보면 도쿄보다 땅값이 싸기 때문인지 몰라도 내부가 너무 넓어서 손님이 있더라도 한산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한가한 파동이 나온다. 상인들이 장사에 소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일하는 공간을 일하기 편하게만 만들기 때문이다. 한가하게 만드니까 한가한 파동이 솔솔 피어나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장사에도 실패한다. 회사든 라면 가게든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곳은 늘 분주해 보여야 한다. 바쁘게 물건을 만들고 팔리면 또 만드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일이 잘 된다고 단숨에 작업장을 들려 대량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다. 10명 자리밖에 없으면 11명이 앉을 수 있게 고치고 그래도 줄을 선다면 12명이 앉게 고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늘려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실내 장식비가 많이 든다고 투덜대는데 바로 그 생각이 장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분명히 여러 번 고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지만 아깝다는 생각에 한꺼번에 공간을 넓히면 남는 공간에 한가한 파동이 생겨 손님들이 끊긴다. 지혜가 없어서 돈이 없는 것이다. 돈은 많지만 침체되는 일본의 경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국민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가를 미치고 팔아야 되는 떨이 상품, 둘째는 원가보다 조금 비싸게 파는 상품, 셋째는 제대로 이익을 붙여도 모두 사고 싶어하는 상품이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할지는 어린 애도 다 안다. 당연히 제대로 이익을 붙여도 모두 사고 싶어하는 상품이다. 사람은 엑셀과 브레이크가 반대로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필요한 일에는 돈을 잘 쓰지 않지만 필요 없는 일에는 돈을 쓴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의료와 교육이다. 지금까지 의료비 가운데 90%를 국가가 부담했는데 이를 10% 줄이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의료비는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도 그들은 정작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해외에서 병원에 가려면 엄청난 의료비를 내야 되지만 일본에서는 30%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또 옛날에는 교육열이 요즘처럼 높지 않았어도 돈을 지불하고 교과서를 사야 했지만 현재는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 교육과 의료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도 일본 국민들은 교과서 값은 내지 않으면서 필요 없는 샤넬백이나 명품 옷에는 얼마든지 돈을 지불한다. 즉, 엑셀과 브레이크가 반대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마음을 채워주는 상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마음을 채워주는 상품이란 과연 어떤 상품일까? 바로 비싸고 좋은 상품이거나 싸지만 아주 품절되어 기다려야만 살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상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오해하지 말자. 그저 상식만 뛰어넘을 뿐
일탈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편리한 상품을 기획했다 해도 이를 사용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주위의 저항도 신이 준 선물. 전혀 힘들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뒤에 목표를 정해서 행동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일이다. 물건은 움직이면 마찰이 생기고 공기의 저항도 받게 된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 공기의 저항을 받지만 그렇다고 속도를 늦추지는 않는다.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 오히려 엔진을 더 힘차게 분사하며 속도를 높여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이처럼 비행기는 공기라는 저항이 있기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조종사가 공기 저항이 두려워 속력을 떨어뜨린다면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하고 만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이런 공기 저항 같은 주변 사람들의 험담을 듣지 않으려고 스스로 엔진 속도를 늦추다 결국 속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상승하려면 이런 저항도 필요한 만큼 결코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저항을 받아도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더 힘차게 엔진을 분사시키면 이 저항이 오히려 여러분을 위로 끌어올려준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저항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저항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돌진의 속도를 잃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혼을 풍요롭게 만들어 행동하는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면 이에 저항이라는 마이너스 요인도 생긴다. 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양극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며 반대라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유명한 여가수 마스다 세이코는 팬도 많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질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반대로 자신의 에너지를 더욱 집중해서 질투조차 자신의 힘으로 바꾼 결과 지금처럼 대성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그녀처럼 다른 사람의 질투에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결코 기죽지 말고 계속 속도를 올려라. 반대를 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분발하면 질투의 힘이 여러분을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린다. 반대하는 사람이나 질투는 더 이상 여러분의 적이 아니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군이다. 힘들다거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고 최고의 에너지를 선사할 것이다. 만일 이런 에너지를 얻으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쓴다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긴다. 전기를 예로 들어보자. 전기는 잘 사용하면 난로를 켤 수 있고 TV를 실청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꽃이 튀어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저항이나 질투도 이와 똑같다. 자칫 잘못하면 병이 날 수도 있으며 무서워서 움찔거리면 더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일단 시작했다면 속도를 높여 계속 올라가라.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속하라. 가속도를 붙여 위로 올라가려면 큰 목표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이정표도 몇 개 만들어야 한다. 또 몇 번째 이정표에 도달했다면 쉬지 말고 다음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이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목표와 이정표를 하나씩만 세우며 목표를 달성하면 온천이라도 놀러 가자고 한다. 그러면 모처럼 하늘로 올라간 비행기도 속도를 잃고 만다.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 빨리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즉시 다음 행동에 옮기면 절대로 속도를 잃지 않는다. 오히려 비행기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다음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아진다. 비행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우주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떨어지는 사람은 끝없이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한없이 올라갈 수 있다. 또 혼은 결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현세에서 성공을 했거나 부자가 됐다면 내세에서는 더 부자인 지점에서 인생을 시작한다. 전생에 공주였던 사람은 현세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했지 결코 허름한 곳에서는 살지 않는다. 신은 여러분이 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혼을 더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한 번 수행을 끝낸 혼은 같은 수행을 반복하지 않으며 한 번 위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뿐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만든 것은 떨어지지만 지구처럼 신이 만든 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봐라. 세상이 태어나자마자 이미 부자인 사람도 있지 않은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속도를 올리면 좋은 지혜가 떠오른다. 이를 그대로 행동에 옮기기만 하자. 올바른 사고를 통해 떠오른 지혜에 따라 행동한다면 결코 실패할 리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온천에 가고 싶어하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달려간다면 온천에 가는 것은 물론 차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외제차도 타고 싶다.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치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는 것을 보지 못했다. 개 중에는 예외적으로 갖고 싶다고 말한 것을 손에 넣은 사람도 있는데 만일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더 좋은 것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큰 목표를 세웠다면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말라. 사람은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긴장하게 되고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겠지만 결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욕구 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에너지가 된다. 이런 시스템은 마치 증기 기관차와 같은 것으로 증기는 일종의 욕구 불만이며 증기를 모으지 않으면 기관차는 달리지 못한다. 이것저것 갖고 싶다고 말을 한다면 이를 통해 증기가 빠져나가 여러분의 에너지도 약해진다. 인간에게는 견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잠을 자는 동안 상념이 목표를 끌어당긴다. 하지만 이것저것 갖고 싶다고 말을 한다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목표를 끌어당기지 못하므로 증기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으로 집중시켜 이를 위대한 원동력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해외여행이나 자동차, 그리고 여자친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마음의 최대 파워를 주려면 여러분은 매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나 타인의 질투심, 욕구 불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을 주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여러분 편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견인의 법칙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를 끌어당길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힘을 기를 수 있을까?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상생활이 긍정적인 말로 흘러넘치며 이것이 여러분의 손과 발, 머리, 혼에 영향을 공급한다. 날씨가 더울 때는 정말 더워서 못 살겠네. 이런 말보다는 날씨가 덥지만 기운이 나는걸? 이렇게 말하는 편이 훨씬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불황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은 불황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가 됐어.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누구나 돈을 벌지만 요즘 같은 불황에는 경기가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불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며
이런 시기야말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때이다. 신에게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라고 마음을 먹으면 서서히 앞이 보이고 긍정적인 말로 마음에 영향을 주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 파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 만일 여러분에게 결혼 상대나 거래처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주저하지 않고 운이 좋은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은 나는 역술가도 아닌데 외관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라고 말하겠지만 외관만으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상은 천, 지, 인으로 구분되는데 천은 머리고 인은 얼굴이며 지는 다리다. 간단하게 말하면 머리에 광채가 없는 사람은 하늘의 가오가, 얼굴에 광채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가오가, 신발에 광이 없는 사람은 조상의 가오가 없는 것이다. 정치가나 사업가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서 광채가 나며 광이 안 나는 더러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출세할 확률이 매우 낮다. 따라서 사람을 볼 때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지, 샤넬 핸드백을 들고 있는지 등 몸에 걸치고 있는 물건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는지, 얼굴에서 광이 나는지, 구두가 깨끗한지를 봐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듯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머리와 얼굴, 구두의 광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업무상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저항을 에너지로 바꾸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타인을 즐겁게 해준다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일까? 아니다. 그래도 문제는 생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는 혼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해결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최고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를 만들라거나 하늘을 날아보라는 등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내 문제는 내가,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다. 또 해결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문제도 하나다. 만약 여러분이 총리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쏟아지겠지만 그것 또한 분명 총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이며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발 밑에 있는 계단은 항상 한 계단이며 보폭보다 조금 높을 뿐이다. 두 번째나 세 번째 계단도 항상 조금 어려울 뿐 하나하나 열심히 올라가면 된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편하고 간단해진다. 만일 그래도 힘들다면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신은 누구도 괴롭히지 않으며 다만 방법을 고치라고 가르쳐 줄 뿐이다. 지난해 열심히 일했는데도 올해 더 힘들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지난해 열심히 일했다면 올해는 쉽고 더 행복해져야 한다. 업무 규모가 확대돼서 바빠진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업무가 바쁘면 주변 사람들을 믿고 맡겨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올바르게 행동하면 일도 잘 풀리고 회사도 이익을 올린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회사가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사원 월급은 물론 거래처 대금조차 결제하지 못하지만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사원 월급, 거래처 대금 결제뿐만 아니라 세금도 낼 수 있어 모두 행복감을 느낀다. 문제가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고 극복하겠다고 노력하면 지혜가 생긴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만 생긴다. 신은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만 내주며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편하고 간단하며 성공으로 가는 문이고 또 하나는 고생만 하다가 실패하는 문이다. 이 두 개의 문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절대로 고생하는 문은 선택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는 결코 고생문이 열리지 않는다. 흔히들 사업상 영어를 꼭 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영어를 못한다. 그래서 전혀 고생하지 않는 것은 신께서 영어를 못해도 고생하지 않도록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뜻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넉넉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 나는 단순히 문제를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풀기를 원한다. 단순히 매출을 올리겠다는 욕심에 사원들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면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시 매출도 오르지 않는다. 만약에 억지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회사라면 어떨까? 당연히 일하기 싫지 않겠는가? 하지만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자. 하기 싫은 일을 침략자라고 가정한 뒤 몇 명을 해치우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몇 점을 획득하면 상을 받는지를 계산하며 게임처럼 즐겨라. 그러면 정말 간단하고 즐겁게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법칙을 아는 사람은 행동이 빨라진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다. 오늘 나온 아이디어는 오늘, 내일 나온 아이디어는 내일 즉시 실행해본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 톱니바퀴가 맞물려 잘 돌아간다. 그래서 일은 재미있는 것이다. 이기고 손해보는 것, 지고 득을 보는 것.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배우며 이런 배움이란 자양분으로 영원히 성장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지면 인생이 끝이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물론 내세에 이기기 위해 현세에서 잠시 쉬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분한 마음에 나는 역시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세에서도 풀지 못한다. 몇 대에 걸쳐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도 들겠지만 한 번 육체를 잃었다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면 이 또한 괴롭지 않겠는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신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겠는가?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을 모두 받는다면 내세에서는 이 상을 받은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으며 더 엄청난 것을 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세상의 승자는 한 명뿐이기에 패자가 승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어째서 신은 이처럼 수많은 패자를 만들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점은 신은 절대 인간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한없이 주기만 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패자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힌트를 승자에게서 배우라는 것이다. 패자는 승자에게 배움으로써 승자가 될 수 있지만 승자는 배울 사람이 없어 스스로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지고 만다. 사람은 지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이긴 사람은 가르칠 사람이 없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과연 누가 유리한가? 바로 진 사람이다. 따라서 진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며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며 현세에서 주어진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면 내세에서는 더 훌륭한 생을 약속받는다. 그래도 여러분은 한 번 졌다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사장이 사원을 해고할 때, 사장이든 총리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성장 과정에서 항상 신의 시험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사장을 보면 처음에는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회사가 성장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주의를 줄 수 있는가? 또 주의를 주었는데도 개선되지 않을 때는 해고할 수 있는가? 이 계단은 단 하나도 생략할 수 없고 해고해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사장이 해고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신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해고당할 때까지 계속 악행을 반복하며 아무리 배려해도 절대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 아무리 애정을 갖고 대해도 정작 본인은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른 채 그저 신의 섭리에 따라 하고 있을 뿐이다. 연어는 자신이 왜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지 모른다. 단지 머리에 그렇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강을 거슬러 올라갈 뿐이다. 쓸모없는 사원은 쓸모없는 짓만 하도록 입력되었기에 해고를 당한 뒤에서야 하나를 배우게 되며 사장도 그 사원을 해고한 후에 하나를 더 배운다. 그런데도 심하게 고민만 하거나 상대방을 괴롭힌다면 서로 힘만 들 뿐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 문제는 쓸모없는 사원을 해고시키는 것이 답이다. 결코 어렵지 않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냐 1년이냐 10년이냐 하는 차이일 뿐이다. 연어가 자라 10년 후에 강으로 돌아와도 대구나 다랑어는 되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계속 나쁜 짓을 반복할 뿐이다. 또 한 단계 더 올라가 남을 키워야 할 때가 되면 기존에 만났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은 파동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만큼 여러분을 찾아오거나 만나는 사람도 달라진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초창기 멤버들은 대부분 1명에서 2명밖에 안 남는다. 현재보다 한 수준 아래였던 시절에 회사가 만들어낸 파동에 따라 모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가 급성장하면 그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남은 한두 명은 사장이 내는 파동에 필사적으로 맞춰가며 자신들을 변화시킨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장이 이들을 부장이나 임원으로 승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상장한 회사의 사장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기존 사원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파동에 따라 모여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자신을 따랐다고 해서 반드시 이들을 승진시킬 필요는 없다. 승진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짐이 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무리하게 짐을 지어주면 그대로 주저앉을 뿐이다. 이것을 진정한 애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여러분이 자네는 할 수 있네 이렇게 격려해도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열심히 단련시키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회사가 급성장할 때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으며 이것이 급성장하는 회사의 장점이면서 단점이다. 1년에 10%씩 성장하는 회사는 본인들도 10%만 성장하면 되므로 전부터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겠지만 5배나 급성장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워진다. 5배가 성장했다는 것은 재무, 고용사원, 업무 모두가 5배씩 늘어났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모두 5배나 늘어난 업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아니다. 따라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속도에 맞추는 사람만이 동참해서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다. 지혜란 잠을 잘 때 불쑥 솟아난다. 대부분 문제를 풀 때 자기 능력 안에서만 지혜를 찾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우주의 중심에는 우주를 운행하는 위대한 힘이 있으며 이 힘과 사람의 마음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컴퓨터 단말기와 같은 존재이며 우주 중심이 컴퓨터 본체이므로 여기에 답이 있다. 컴퓨터에 데이터만 입력시키면 컴퓨터가 저절로 해답을 계산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신의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점만 입력하라.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잠자리에 들면 우주 저편에서 답이 나오므로 이를 실행하면 된다. 사람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자신의 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온천이 없는 마을에서 온천 개발에 성공해서 온천수가 솟았다고 하자. 그러면 대부분 마을에 온천수가 없었는데 나왔다고 생각할 테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온천수가 있었기 때문에 솟아난 것일 뿐이다. 절대로 어제까지 없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는다. 지혜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어떤 지혜가 떠올랐다면 그 지혜는 본래 내재되어 있던 것이며 단지 존재하는 것을 떠올렸을 뿐이다. 땅을 파서 온천이 나온 것도 온천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왔을 뿐이다. 내 말에 공감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내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단지 내 말이 힌트가 되었을 뿐이다. 지혜란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한 지혜라면 여러분도 생각해낼 수 있고 또 전 세계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단순히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든다. 혼의 시대의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처럼 사원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넓은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이 사람은 가르쳐주지만 저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 사람에게는 배우지만 저 사람에게는 배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 좁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우주적인 심리 수행을 통해 아낌없이 지혜를 나눠주고 남의 지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라면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다. 다만 먼저 찾아내 내놓았을 뿐이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법칙을 몰라 사용하지 못했을 뿐 존재하고 있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해서 사용할 뿐이다. 한 사람만 100점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 힘을 합쳐서 100점을 맞도록 하자.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무난하지만 특기가 없고 무언가 특출한 사람은 못하는 것이 있다. 당연한 일이다.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일이 돋보이는 법이다. 신은 선불로 준다. 사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만 한다면 사원보다 몇 배 많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일만 해도 돈을 벌겠지만 이미 그런 시절은 끝났다. 경기가 나빠서 이익을 못 내도 다른 사원들처럼 돈이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경기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다. 가령 50억 원의 매출을 올려 겨우 현상을 유지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반면 업계 수위의 기업은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이 회사는 950억 원을 손해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기가 나빠서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경기가 나빠져도 실제로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있지 않은가?
늘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매출을 늘릴 수가 있다. 진심으로 매출을 늘리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매출이 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 회사는 95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950억 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지혜가 생긴다. 사장이 됐다는 것은 신이 가장 많은 일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만큼 사장이란 자리는 너무 힘들어하고 불평할 틈이 없다. 불평을 중단하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며 열심히 일하라. 신은 언제나 대가를 선불로 준다. 그 금액에 걸맞는 실력이 없다고 해도 일단 준다. 신은 실력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인 뒤 대가를 미리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끌어올렸던 손을 그대로 놓아버린다. 따라서 불평을 중단하고 열심히 자기를 연마하며 지위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도 격차가 적어 최대한 부상을 줄일 수 있다. 신이 손을 놓았을 때 아프다고 느낄 정도면 구제할 여지가 있지만 들떠서 자신을 연마하지 않았다면 막상 신이 손을 놓았을 때는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된다.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진다면 그 뒤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열심히 노력하여 마침내 신이 끌어올린 위치까지 도달한다면 줄기를 두껍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줄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나뭇가지와 잎을 붙여준다. 그야말로 엄청난 상을 준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 돈은 신이 주는 것이다. 아귀같이 벌어서 모은 돈은 사라지지만 신이 준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 돈이라기보다는 점수라고 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 좋은 일인데도 불만을 품었을 때는 80점을 받지만 아주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했군. 이번에는 200점을 더 줘야지 라며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다. 지위가 올라갔다고 해도 결코 그 지위와 재산에 흠뻑 취해서는 안 된다. 중학교만 나와서 현재 많은 재산을 모았더라도 결코 혼자의 힘이 아니다. 혼자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고 자만하기 전에 신에게 감사하자. 주지 않는 자는 빼앗긴다. 사람이 여러 번 다시 태어나는 것은 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며 인간이 사는 목적은 타인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이다. 물론 사랑의 형태는 모두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장은 사원에게 일과 급료로, 사원은 사장에게 노동으로, 회사는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랑을 준다. 이것이 기본 예절이고 타인에게 주지 않고 빼앗기만 한다면 예절 위반이다. 경영자들은 사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는다거나 급여만큼 일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 전에 나는 과연 사원들에게 무엇을 주었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사원 입장에 서서 사장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사장이 사원에게 일과 급여만 준다고 사원들이 즐겁게 일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먹이를 주며 일을 시키는 것은 일종의 사육이다. 단지 이 경우 소나 돼지가 아닌 사원을 사육할 뿐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사원은 사람이기에 먹이만 주면 일을 하는 가축과는 다르다. 이들에게는 다른 것을 주어야 한다. 바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원들도 과연 내가 사장님이 준 일과 급여에 상응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며 주는 것보다 빼앗는 것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사장이 볼 때 열심히 일하지 않고 월급만 축내는 사원이 있다면 그는 일과 급여를 모두 잃은 것이다.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여 풍요로움을 선사하지 못하는 회사는
손님들이 외면해 이익을 빼앗기고 만다. 당연한 일이다. 세상은 모두 도리에 따라 움직인다. 사장, 사원, 고객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저절로 답이 나온다. 사장은 사원에 대한, 사원은 사장에 대한, 회사는 고객에 대한 예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음이 주연이다. 마음과 우주에 신이 있고 그 목소리에 따라 일을 하면 성공을 쟁취한다는 것이 나의 논리다. 다소 엉뚱하다는 느낌도 들겠지만 나와 제자들은 일상적으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나는 전국 각지에 있는 사원들과 만나는 시간조차 부족해 일반인들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책을 쓴다고 썼지만 조금 터무니없다고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우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과거 과학자들은 별과 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최근 들어 우주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인공위성에서 지구로 전파를 내보낼 때 아무것도 없다면 전파가 도달하지 못할 테지만 전파가 도달하는데도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우주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으며 이 에너지는 하나다. 이 유일한 에너지가 단단하게 뭉쳐져 지구가 생겨났다. 인간과 나무도 모두 이 우주 에너지가 변해서 생긴 것이다. 숫자도 하나밖에 없다. 10은 1이 10개에 모여 완성된 숫자이고 원자는 에너지가 몇 겹 둘러싸여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단 하나의 우주 에너지가 있을 뿐이다. 우리의 혼도 하나의 우주 에너지이며 그래서 서로 공감하는 것이다. 다중인격자도 그가 몇 중 인격자든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본래 하나밖에 없다. 단지 다양한 면이 나타날 뿐이며 몇 중 인격자이든 하나의 우주 에너지에서 태어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의 우주 에너지다. 말미잘, 다랑어, 연어도 모두 하나의 우주 에너지다. 따라서 말미잘도 공부하는 편이 좋을 때는 말미잘이 되고 다랑어로 공부하는 편이 좋을 때는 다랑어가 된다. 제각각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한 가지 일, 즉 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일상적으로 사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평범한 사업가는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계속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콧물이 나와 고생했지만 그래도 행복했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 병이 낫지 않는다고 불행하지는 않다. 병자는 그 나름대로 행복해지면 된다. 나는 세간의 상식으로 본다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몸속에 있는 병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대로 계속 행복하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병마도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마음을 다잡고 무에서 시작하라. 하지만 모두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판에 박힌 듯한 대답을 할 것이다. 무에서 시작하라고 하면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만 실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두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단순히 일시적인 위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무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다. 하지만 단순한 위안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몸은 필요하지 않지만 정신이 필요하여 고민한 것만큼 그렇다면 무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단순히 일시적인 위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무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다.
하지만 단순한 위안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몸은 필요하지 않지만 정신이 필요하여 고민하는 것인 만큼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다. 사람에게는 일시적이나마 위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조금 쉬고 난 뒤 신을 믿고 힘든 일을 향해 돌진해 나가자. 때론 힘든 일만 들어있다고 생각한 상자에서 뜻밖의 보물이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지금까지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오래전에 절판이 된 책입니다. 그래도 사이토 히토리씨 책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기발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유익한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빌려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그가 항상 강조하는 플러스 지향적인 말과 생각,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이의 가슴에 강한 기운과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특히 난 운이 좋은 놈이야 라고 하루에 1000번씩 100일 동안 계속하면 절대 성공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깨달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은 자신이 힘들거나 지쳐있을 때, 주변이 어두워졌을 때 결국 빛을 비추어서 밝은 마음을 가져보자는 뜻일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신의 원래 세웠던 목표를 향해 다시금 뛰게 나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부분에 역자가 사이토 히토리 씨를 직접 만난 부분이 나옵니다.